검찰 출석이 네 번째인데 관련된 내용들이 다 유기적으로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이건 또 백현동 의혹 때문이 아니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를 제공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글쎄요, 뭐 전방위적으로 젠걸음을 검찰이 영장 청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다 묶어서 한 번에 치지 않겠냐, 뭐 이런 관측도 있는데 그만큼 또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건 하나로는 영장 청구가 쉽지 않다라는 것도 얘기가 성립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찰이 여러 개의 사건을 통으로 묶어서 영장을 청구한다. 뭐 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거는 검찰 스스로가 나 능력 부족해 혹은 혐의 사실 입증이 좀 쉽지 않아라고 하는 자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 중에 한 명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박을 좀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근데 이 궁극적으로 이 김용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쓸 수 있을 정도로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이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에게 닿을 수 있는, 검찰의 수사가 닿을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명백하고 단선적인 증거가 있다면 바로 영장을 치고 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네. 근데 뭐 1차적으로 국회에서 방탄을 했다는 것은 야당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우리 당 당대표가, 제1야당 당대표가 구속되는 것은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보호 심리가 1차적으로 있었다는 거는 뭐 민주당도 예.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당당하게 임해도 이재명 당대표가 과연 구속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오히려 더 큰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는 네. 쌍방울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재명 당대표의 대북 이 송금과 관련된 자금을 됐다. 근데 이 사건은 참 묘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여기에 핵심 인물이라고 하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그리고 또 다른 네.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입장을 달리하거나 말을 번복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이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 이화영, 이화영 대 이재명의 법정 싸움으로 진화된다라고 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진풍경이 나타날 텐데 네. 과연 그럴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검찰이 이 비리나 의혹이 있다면 그 비리와 예. 의혹에 대한 이 범죄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근데 그것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건 전체를 재고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에 대한 발언도 검찰 출석 당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발로 출석할 것이다. 공포 통치 종식과 민주정치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제문이 되겠다라고 말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검찰이 영장 청구 안 할 리는 없고요. 또 이 대표도 이렇게까지 말하고 영장 심사 안 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자신이 있다면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를 하라고 하고 있고 앞서 조홍천 의원은 이걸 추석 밥상까지 올리면서 추석 민심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9월 말 청구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두 의원 얘기? 지금 현재 그 재판이 이제 시작되기 전이잖아요. 네. 기소를 하기 직전 상황인데 결국은 프레임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지금까지 가장 큰 이벤트가 뭐냐? 바로 내년 총선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이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윤석열 정부가 진짜 잘했어라고 해서 이기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네. 그런데 현재의 지지율로 봐서는 윤석열 정부 잘했으니까 밀어주자로 총선 승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히든 카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소위 도덕성 이 부분을 갖다가 공격하는 게 소위 전 정권 그리고 현 야당 대표 지도부에 대한 도덕성에 타격을 주는 것, 이게 가장 큰 총선 전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뭐 증거가 있다면은 충분히 몇 달 전에 국회에 체포동의안 냈는데 구속영장 왜 청구 안 합니까? 하면 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정치적인 효과를 끝까지 다 보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런 그 소위 이재명 당대표를 가지고 사법 리스크를 극대화하는, 그래서 국회의 어떤 방탄
그리고 자신들은 정의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는 거고 야당으로서는 이제 그것을 갖다가 정치 공작으로 또 막아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서는 9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이제 소위 말해서 체포동의안이 이제 넘어오고 이 과정은 네. 결국은 서로가 여권과 야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으로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네. 자,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따른 결과 역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그런데 민주당 뭐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면 그게 당에는 호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이재명 대표 때문에 지금 야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은 구속되면 더 이상의 사법 리스크는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 싫어하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이 우리만 잘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네. 너무나 나이브한 저는 생각이라고 봐요. 이미 민주당은 호랑이 등 위에 타고 있는 거예요. 예. 이재명이라고 하는 호랑이 등 위에 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진 이유가 이재명 대표 때문이 아니에요. 예. 소위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부동산 실정 이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내로남불.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도덕성에 타격을 입고 구속된다 이랬을 경우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쇄신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의 변화를 꾀할 때 네.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지지층은 분열될 거고요. 그리고 누가 부도덕한 당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영입 신청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영입 작업에도 굉장한 어려움을 느낄 거예요. 결국은 이미 기호지세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게 민주당에 도움될 거다. 이런 판단 자체는 자신들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왜 졌는지를 갖다가 망각한 예. 선택적 망각에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